프랑스 레스토랑 경영자가 미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바가지 요금을 경험한 후 한 사업가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한국 방문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 그러나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을 때 그가 목격한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반전이었습니다. 최근 국제관광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95%가 예상과 다른 경험을 한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서구인들의 선입견과 실제 경험 사이의 격차는 심리학자들조차 놀라게 만듭니다. 과연 시카고 호텔에서 만난 그 사업가의 한국은 가지 말라던 조언은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질투와 편견이 만들어낸 거짓이었을까요? 강원도 작은 식당에서 벌어진 8,000원짜리 기적과 투명한 가격표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그리고 프랑스 최우수 레스토랑까지 이어진 예상치 못한 성공 스토리가 지금 펼쳐집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나는 파리에서 태어나 자란 장피에르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체인을 물려받기 전 세계 각국의 서비스 시스템을 배우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아들아, 네가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봐야 한다. 아버지의 엄숙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레스토랑을 운영해왔고 파리 16구에 본점을 두고 프랑스 전역에 12개 지점을 둔 중견업체였죠. 할아버지가 1960년대에 작은 비스트로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연매출 800만 유로 규모까지 성장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매출이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고객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졌고 경쟁도 치열해졌거든요. 장피에르, 우리도 변해야 한다.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아버지는 매일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해외로 보내 다른 나라의 서비스 문화를 배워오라고 하신 거죠. 솔직히 말하면 나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태어나 자란 나에게는 프랑스의 음식 문화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프랑스의 서비스 문화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레스토랑에서도 종종 문제가 생겼거든요. 웨이터들이 손님한테 불친절한 경우도 많고 주문을 잘못 받거나 계산 실수도 종종 있었어요. 특히 바쁜 시간대에는 손님들이 오래 기다리는 일도 부지기수였죠. 우리도 이런데 다른 나라는 얼마나 심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정말 프랑스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자만하지 마라. 세상은 넓고 배울 것도 많다. 첫 번째 목적지로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은 서비스의 본고장이잖아. 팁 문화도 발달해서 직원들이 정말 친절할 거야. 그렇게 기대하며 뉴욕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미국은 자본주의의 성지이고 고객 서비스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이 말했어요. 장피에르, 미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오렴. 특히 그들의 시스템을 잘 봐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말이야. 걱정 마, 형. 미국에서 배운 걸로 우리 레스토랑도 완전히 업그레이드 할게. 뉴욕에 도착한 첫날부터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택시에서부터 시작해서 호텔, 레스토랑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숨겨진 요금들이 계속 나왔어요. 메뉴에 $45라고 되어 있던 스테이크가 계산서에서는 $70가 넘어버렸고 브런치 카페에서는 $24짜리 에그 베네딕트에 온갖 추가 요금이 붙어서 $42를 내야 했죠. 시카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 하나 먹는데 치즈 $8, 빵 $6, 올리브 오일 $4씩 따로 받더군요. 이게 정말 선진국이야? 실망감이 점점 커졌어요. 일주일 정도 미국에 있으면서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형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어요. 형, 미국은 정말 이상해. 메뉴에 적힌 가격이 진짜 가격이 아니야. 온갖 숨겨진 비용들이 계속 나와서 결국에는 2배 가격을 내게 돼. 그럼 다른 곳도 가봐. 아시아 쪽은 어때? 형이 제안했어요. 아시아요? 거기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한국 같은 곳은 서비스가 정말 좋다고 들었어. 그때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시카고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프랑스 사업가 베르나르였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다고 했어요. 내 전화 통화를 듣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젊은 친구, 한국 가려고요? 베르나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아직도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강해서 외국인한테는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특히 서양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정말 불편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떤 면에서요? 베르나르는 마치 전문가인 양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음식이 너무 매워서 서양인 입맛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위생 상태도 의심스러운 곳이 많죠. 길거리 음식 같은 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런가요?
나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과도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관광지에서는 바가지 요금이 심하죠. 제가 서울에서 택시 탔는데 평소 요금의 3배를 받더라고요. 한국어를 모르면 정말 고생해요.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거든요. 호텔 직원들도 기본적인 영어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서비스 문화 자체가 우리 서양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서 무뚝뚝하게 느껴져요. 웃지도 않고 로봇처럼 일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불친절하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게다가 팀 문화가 없어서 직원들이 별로 신경 써주지 않아요. 나는 점점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국의 대중교통은 복잡하기만 해요. 지하철 노선도를 봐도 알아볼 수가 없고 버스는 더 심해요.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비싼 택시를 타는 게 나아요. 베르나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한국보다는 일본을 추천해요. 일본은 서비스가 정말 좋거든요. 한국은 글쎄요, 아직 개발도상국 티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요. 나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형의 추천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한국은 안 가는 게 좋겠네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과 돈만 낭비할 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베르나르의 말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한국에 대해 나쁜 얘기만 하는 것도 이상했죠. 정말 그럴까?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형, 여기서 만난 사업가가 한국은 정말 별로라고 하던데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요즘 한국은 정말 좋다고 하던데. 베르나르라는 사람인데 한국에서 사업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형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장피에르, 사람마다 경험이 다를 수 있어. 그리고 언제 갔는지도 중요하지. 10년 전 한국과 지금 한국은 완전히 다르거든. 그렇긴 하지만 직접 가서 확인해봐. 다른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지. 아버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한국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별로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사업하시는 분인데 한국이 아직 낙후되어 있다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들아, 경험이라는 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법이야. 다른 사람의 편견에 휘둘리지 말고 내 눈으로 직접 봐라. 하지만 아버지, 가서 제대로 보고 와라. 그리고 프랑스의 자존심은 잃지 마라. 결국 나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베르나르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렇게 별로일까?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더 컸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베르나르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어가 정말 안 통할까? 음식이 너무 맵나? 바가지 요금을 받을까?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나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했어요. 기내 잡지를 보니 한국의 모습이 베르나르가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현대적인 건물들과 깨끗한 거리,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베르나르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이미 비행기는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 정말 그렇게 별로라면 빨리 떠나면 되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보면서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과 베르나르의 부정적인 말들 때문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까?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강원도에서 내가 목격하게 될 놀라운 장면들을, 그리고 베르나르의 말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는지를 말이에요. 미국에서의 실망과 베르나르의 허위 정보가 오히려 한국에서의 감동을 더욱 크게 만들어줄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베르나르의 말들 때문에 불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겪었던 다른 황당한 경험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도 비슷할까봐 걱정되었지만 미국보다는 나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시애틀에서 겪은 일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현지에서 유명하다는 해산물 레스토랑에 갔는데 연어 요리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호스트가 다가왔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워크인 가능한가요?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바에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음료 주문하시겠어요? 바텐더가 물었어요. 맥주 한 잔 주세요. 저희는 크래프트 비어만 있어요. 가장 저렴한 게 14달러예요. 맥주 한 잔이 14달러라니 프랑스에서는 3유로면 괜찮은 맥주를 마실 수 있는데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주문했더니 정말 작은 잔에 나왔어요. 한국의 소주잔보다도 작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14달러짜리예요? 바텐더가 말했어요. 저희는 소량 생산 브루어리 제품만 취급해요. 퀄리티가 다르죠.
30분이 넘게 기다린 후에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주면서 말했어요. 오늘 스페셜로 킹 연어가 있어요. 정말 신선해요. 얼만가요? 그날 달라요. 오늘은 파운드당 38달러네요. 파운드당이요? 그럼 총 얼만가요? 연어 한 피스가 보통 8온스 정도니까 한 19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것도 연어만 가격이고 사이드는 별도라고 하더군요. 사이드는 뭐가 있나요? 아스파라거스 12달러, 라이스 필라프 8달러, 구운 감자 10달러가 있어요. 결국 연어에 아스파라거스를 시켰는데 계산서를 받고 나서 또 놀랐어요. 연어가 19달러가 아니라 24달러였더라고요. 연어 가격이 다른데요. 아, 오늘 시장 가격이 올랐어요. 실시간으로 변동되거든요.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가격을 올리다니 거기에 서스테이너빌리티 피 3달러도 추가되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기부금이에요. 환경보호 차원에서 받고 있어요. 기부금을 강제로 받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한 뷔페에서도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뷔페 가격이 49달러였는데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직원이 말했습니다. 프리미엄 아이템은 별도 요금이에요. 뷔페인데 별도 요금이요? 네, 랍스터는 개당 15달러, 스테이크는 조각당 12달러 추가해요. 뷔페 음식에 또 돈을 받다니. 그럼 49달러로는 뭘 먹을 수 있어요? 샐러드, 파스타, 피자, 일반 해산물 등이요. 결국 랍스터 하나랑 스테이크 한 조각을 추가했더니 27달러가 더 나왔어요. 49달러 뷔페가 76달러가 된 거죠. 거기에 음료도 별도였고 디저트 중에 고급 케이크는 또 추가 요금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계속 비슷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메뉴에 적힌 가격은 진짜 가격이 아니었고 온갖 숨겨진 요금들이 계속 나왔어요. 직원들도 팁에 따라 서비스가 확연히 달라졌고 고객을 우선시한다기보다는 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이게 정말 선진국의 서비스야? 실망감이 점점 커졌어요. 프랑스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거든요. 미국의 서비스 문화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베르나르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미국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바가지 요금이 더 심하면 어떡하지? 영어도 안 통한다니까 소통도 안 될 텐데.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있었어요. 정말 베르나르 말이 맞을까? 아니면 미국처럼 겉과 속이 다를까? 12시간의 비행 동안 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한국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일단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베르나르의 말이 맞다면 빨리 떠나면 되고 틀렸다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실망을 겪게 될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베르나르가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고 표지판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명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어가 전혀 안 통한다고 했는데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직원이 영어로 간단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머물 예정이세요? 영어로 물어보더군요. 2주 정도요. 좋은 여행 되세요. 베르나르의 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고 건물들도 깔끔했습니다. 이게 낙후된 나라라고? 베르나르의 말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어요. 서울역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기차표를 사는 것도 생각보다 쉬웠어요. 자동 발매기에 영어 버튼이 있었고 직원도 기본적인 영어는 가능했거든요. 어디로 가세요? 강릉이요. 고속철도로 할까요? 일반 열차로 할까요?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속철도 안에서 한국 승무원의 서비스를 처음 경험했어요. 음료 카트가 지나갈 때 직원이 말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차는 어때요? 커피 주세요. 얼마예요? 무료 서비스예요. 무료라니 미국에서는 기차한 커피도 5달러씩 받았는데 말이에요. 2시간 후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미터기를 바로 켜더군요. 미국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미터기 고장을 핑계로 바가지 요금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관광 오셨어요? 택시 기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오, 프랑스 좋은 나라죠. 어디 가세요? 강릉 시내 쪽으로요. 네, 10분 정도 걸려요. 미터기 요금대로 받을게요. 정말 10분 후에 도착했고 미터기에 표시된 금액 그대로 받더군요. 추가 요금도 없었고 팁을 주려고 하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베르나르가 말했던 바가지 요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숙소 체크인을 위해 예약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갔어요. 온라인으로 예약할 때 하루에 35,000원이었는데 혹시 추가 요금이 있을까봐 걱정했거든요. 미국에서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으니까요.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체크인이세요? 네, 예약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피에르요. 아, 네. 203호실이에요. 카드키 드릴게요. 정말 간단했어요. 추가 요금 있나요? 추가 요금이요? 네, 시설 이용료나 서비스 요금 같은 거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했어요. 아니에요. 예약하신 가격 그대로예요. 35,000원만요. 정말 예약한 가격 그대로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놀란 건 생각보다 깔끔하고 시설이 좋았다는 거예요. 무선 인터넷도 빠르고 에어컨도 잘 작동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했고 수압도 좋았어요. 이게 35,000원이라고? 미국에서는 이 정도면 200달러는 받을 텐데 저녁이 되어서 근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골목길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는 곳 같았어요.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메뉴판을 보니까 정말 간단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이렇게 3가지만 있었고 가격도 각각 8,000원, 7,000원, 9,000원이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우리는 이것만 해요. 대신 맛있게 해줘요. 김치찌개 주세요. 네, 잠깐만요.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5분 후에 음식이 나왔어요. 김치찌개와 함께 반찬이 6가지나 나왔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오이 무침까지요. 반찬값은 따로인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국에서는 사이드 디시마다 돈을 받았거든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반찬은 그냥 나오는 거지. 음식을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찌개는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고 반찬들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티가 났습니다. 반찬 더 필요하면 말해요. 할머니가 중간에 와서 말했어요. 정말 더 달라고 해도 되나요? 당연하지. 배불리 먹어야지. 신기한 건 정말로 반찬을 더 달라고 하니까 공짜로 더 주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리필조차 돈을 받는 곳이 많았는데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놀라웠습니다. 정말 김치찌개 8,000원만 받더군요. 세금도 별도로 붙지 않았고 서비스 요금도 없었어요. 팁은 안 받아요? 팁이 뭐예요? 할머니가 되물었어요. 서비스 비용이요? 아, 그런 거 안 받아요. 음식값만 받으면 되지 뭘. 정말 8,000원만 내고 나왔는데 배도 불렀고 마음도 따뜻했어요. 그날 밤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뭔가 마실 것을 사려고 했는데 가격표를 보고 또 놀랐어요. 음료수가 1,500원, 과자가 2,000원 정도였거든요. 미국 편의점에서는 음료수 하나가 3달러씩 했는데 말이에요. 계산할 때도 간단했어요. 바코드 찍고 돈 받고 끝. 추가 요금도 없고 포인트 카드 강요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그날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택시비, 식비, 간식비 해서 총 3만 원 정도 썼는데 미국에서 같은 걸 했다면 최소 100달러는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더 좋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가격의 투명성이었습니다. 메뉴에 적힌 가격이 진짜 가격이었어요. 숨겨진 요금도 없고 갑작스럽게 추가되는 비용도 없었습니다. 이게 정상 아닌가? 미국에서의 경험이 비정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처를 산책해봤습니다. 작은 전통시장이 있었는데 상인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어디서 왔어요? 프랑스에서요. 우와, 먼 곳에서 왔네. 뭐 찾아요? 과일을 좀 사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시식을 권하더군요. 맛보고 사세요. 복숭아를 조금 잘라서 주시는데 정말 달고 맛있었어요. 얼마예요?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미국에서는 복숭아 한 개가 3달러씩 했는데 여기서는 5개에 5,000원이니까 개당 1,000원 정도였어요. 게다가 품질도 더 좋았습니다. 서비스야. 돈을 내고 나가려는데 아주머니가 복숭아를 하나 더 넣어주더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게 진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억지로 받는 팁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 말이에요. 그때 시장에서 만난 현지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관광 왔어요?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프랑스, 좋은 나라지. 우리나라는 어때요? 정말 좋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정말 친절하시고 가격도 정직해요.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죠.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중년 남성이 끼어들었습니다.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도 위생이 별로예요. 외국인들이 배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날 것은 조심해야 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본 시장은 생각보다 깨끗했거든요.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외국인한테는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속이기 쉽죠. 그 남자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시장이 얼마나 깨끗해졌는데요. 할아버지는 모르시겠지만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안 좋아요. 한국 전통시장은 비위생적이라고 유명해요. 아주머니도 끼어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매일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아주머니, 현실을 인정하세요. 선진국 기준으로는 아직 멀었어요. 그 남자의 말에 할아버지와 아주머니가 속상해하는 게 보였어요. 나는 견딜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왔는데 여기 시장이 정말 좋던데요. 음식도 맛있고 위생적이에요. 외국인이시라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한국은 아직도 식중독 사고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어제 시장 음식 먹고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그 남자는 끝까지 부정적인 말만 했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우리나라를 너무 깎아내리지 마요. 결국 그 남자는 중얼거리면서 떠났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런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제 경험으로 판단할게요. 고마워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날 오후에는 강릉 해변 근처의 민박을 찾아갔습니다. 온라인에서 본 사진이 좋아서 하루 묵어보려고 했어요. 민박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예약하신 분이죠? 네, 장피에르예요. 아이고, 외국분이구나. 방 준비 다 됐어요. 들어와서 쉬세요. 방을 보여주는데 정말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바다도 보이고 시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체크인 절차가 있나요? 절차? 그냥 편히 쉬시면 되는데요. 열쇠는 현관에 비밀번호 넣고 가져가시면 돼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0000이에요. 간단하죠? 정말 간단했어요. 서류 작성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복잡한 규칙 설명도 없었습니다. 조심할 것만 하나 있어요. 다른 손님들 있으니까 밤에는 조용히 해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아, 그리고 쓰레기는 분리수거 해주시고 퇴실할 때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는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요. 정말 합리적인 규칙들이었어요. 그날 밤 민박에서 다른 투숙객들을 만났는데 모두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어요. 공용 주방도 깨끗하게 사용하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정말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강원도에서의 첫 이틀을 보내면서 베르나르의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어요. 바가지 요금은커녕 오히려 양심적인 가격이었고 불친절하기는커녕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베르나르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강릉에서 사흘째 되는 날 점심을 먹으러 시내 쪽으로 나갔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자주 간다는 푸드코트를 찾아갔는데 입구에서부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새치기를 하지 않더군요. 저기서 주문하시면 돼요. 한 시민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키오스크라는 무인 주문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기다리던 고등학생이 다가와서 도와줬습니다. 외국인이세요?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기 언어 선택하시면 영어로도 나와요. 정말로 영어 버튼을 누르니까 메뉴가 영어로 나왔어요. 베르나르가 말한 영어가 전혀 안 통한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뭘 드시고 싶어요? 한국 음식 추천해주세요. 비빔밥 어때요? 외국인들이 좋아해요. 고등학생이 주문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여기 눌러서 주문하시고 결제는 카드나 현금 둘 다 가능해요. 주문을 마치고 대기번호표를 받았는데 전광판에 현재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나타나더군요. 지금 45번까지 나왔고 제가 52번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미국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서 계속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말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번호표를 보면서 조용히 기다리고 번호가 불리면 차례대로 음식을 가져갔어요.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키즈존이었어요. 한쪽 구석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은 그쪽에 앉아서 식사를 하더군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였어요. 키즈존 근처에 앉은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다른 분들이 밥 드시고 계셔. 네, 엄마. 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말 어린 나이부터 배려하는 문화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내 번호가 불렸을 때도 놀라웠어요. 52번 고객님, 비빔밥 나왔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말하면서 음식을 건네줬어요. 맛있게 드세요.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팁을 바라는 눈치도 전혀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맛도 좋았지만 양도 충분했어요.
가격은 8,500원이었는데 미국에서 비슷한 음식을 먹으려면 15달러는 했을 거예요. 게다가 물도 무료였고 셀프바에서 김치와 단무지를 무료로 가져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모두 자기 트레이를 들고 정해진 곳에 반납하더군요. 직원이 따로 치우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트레이 반납은 저기예요. 옆 테이블 아저씨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트레이를 들고 반납대로 갔는데 거기서 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사람들이 그릇까지 분류해서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릇은 여기, 젓가락은 여기, 휴지는 여기요. 앞사람이 자연스럽게 알려줬어요.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와서 고생하셨어요. 라고 인사까지 해주더군요. 그날 오후에는 강릉 시내 카페를 돌아다녔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주문은 키오스크로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기계 사용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뭘 드시고 싶으세요? 커피 하나만. 아메리카노로 드릴까요? 그래. 직원이 할머니 대신 키오스크를 조작해서 주문을 받아주더군요. 효율성과 배려가 함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카페 안에서도 놀라운 장면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테이블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젊은 남성이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아기를 데리고 온 가족이 앉았어요. 아기가 조금 울기 시작하자 부모가 당황해 했는데 그 남성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아기 때 그랬을 거예요. 부모가 미안해하자 아니에요. 별로 시끄럽지도 않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어때요? 불편한 건 없어요? 아니요, 정말 좋아요. 특히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는 게 인상적이에요. 그래요?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프랑스에서는 이런 정도로 자발적으로 배려하지는 않아요. 정말요? 그럼 외국은 어떤가요? 우리는 한참 동안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변하고 있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신경 써요. 어떻게 변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사회에서도 배우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내는 게 결국 모두에게 좋으니까요. 이때 옆 테이블에서 중년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표정이 좀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겉으로만 그래요. 실제로는 개인주의가 심해서 남한테 관심도 없어요. 외국인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속은 차갑거든요. 대학생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요즘 한국 젊은이들은 가식적이에요. 특히 외국인 앞에서만 친절한 척하죠.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모른 척해요.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시던데. 지금은 관광객이니까 그렇죠. 한국에 오래 살면 다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속내를 잘 안 보여줘요. 대학생이 반박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반화하시면 안 되죠. 사람마다 다른 건데. 젊은 친구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한국은 아직도 서열 사회라 외국인들이 적응하기 어려워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차별이 심하죠. 나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별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 시작이에요. 더 있어 보면 알 거예요. 그 여성은 끝까지 부정적인 말만 했어요. 결국 그 여성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고 대학생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런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어디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이용해 봤습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버스가 도착하자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부터 차례대로 탔어요.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고 서로 밀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임산부와 노인이 오자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질서가 잘 지켜졌어요. 통화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낮춰서 하고 음악을 들을 때도 이어폰을 사용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모두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고등학생의 행동이었어요. 할머니가 타시자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고마워.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자 학생은 당연한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뒷문으로 내리는 사람들이 앞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서로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라고 인사를 나눴어요.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하루였어요. 키오스크, 셀프 서비스, 무인 시스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간의 배려는 오히려 더 많았거든요. 효율성과 인간미가 함께 존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 배려한다는 거였어요. 트레이 반납, 쇼핑카트 정리, 조용한 대화, 자리 양보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민의식이구나. 프랑스에서도 이런 정도로 자발적인 배려 문화는 없었어요. 규칙이나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편의를 위해 스스로 지키는 문화였죠. 베르나르의 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게 돈이었어요. 서비스를 받으려면 팁을 줘야 하고 편의를 누리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선의와 배려로 모든 게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강릉에서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갑자기 배가 아파서 깨어났습니다. 전날 먹은 음식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프랑스에서도 가끔 있는 일이라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국 땅에서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에게 물어봤어요. 근처에 병원이나 약국 있나요? 아, 배 아프세요? 보건소가 바로 옆 블록에 있어요. 걸어서 5분이면 돼요. 보건소요? 네, 응급실은 아니어도 기본 진료는 다 해줘요. 보건소라는 게 뭔지 잘 몰랐지만 사장님이 길을 자세히 알려줘서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니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파서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오늘 아침부터요. 그럼 내과 진료 받으시면 돼요. 외국인이세요?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여권 가져오셨어요? 네, 그럼 접수해 드릴게요. 접수 과정이 정말 간단했어요. 여권만 보여주고 간단한 증상을 말하니까 바로 진료 접수가 됐습니다. 진료비는 얼마나 되나요? 외국인은 좀 비싸요. 2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미국에서는 응급실 가면 500달러는 기본이었는데 2만 원이라니.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모두 조용히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도 있었고 노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20분 정도 기다린 후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What's the problem? 제가 배가 아파서요. 언제부터요? 오늘 아침부터요. 기본적인 영어 소통은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간단한 진찰을 받은 후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 같아요. 여행 피로 때문일 수도 있고요. 심각한 건가요? 아니에요. 약 먹고 쉬시면 금방 나을 거예요. 입원이나 수술은 필요 없나요? 전혀요. 간단한 약물 치료면 충분해요. 처방전을 받고 계산을 했는데 정말 18,000원이었어요. 추가 요금도 없고 의료보험이 없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저렴했습니다. 처방전은 약국에서 받으시면 돼요. 바로 옆에 있어요.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내밀었더니 약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부작용은 없나요? 거의 없어요. 혹시 이상하면 바로 오세요. 약값은 5,000원이었는데 미국에서는 같은 약이 50달러는 했을 거예요. 다른 약국에서도 같은 가격인가요? 처방약은 어디서나 같아요. 정부에서 가격을 관리해요. 정말 신기했어요. 바가지 요금이나 약국마다 다른 가격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약국을 나오면서 약사님이 한마디 더 해주셨어요. 여행 중이시죠? 몸 조심하세요. 혹시 또 아프시면 언제든 오세요. 정말 따뜻한 배려였어요. 돈을 더 받으려는 눈치도 전혀 없었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서 강릉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걷다가 화장실이 급해져서 공중 화장실을 찾았는데 정말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지도 충분히 있었고 손 씻는 곳도 깔끔했어요. 화장실 입구에 관리 점검표가 붙어 있었는데 하루에 3번씩 청소하고 점검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그 시간에 맞춰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중 화장실도 이렇게 관리하는구나. 프랑스의 공중 화장실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베르나르가 한국 화장실은 무료라서 관리가 허술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료인 프랑스 공중 화장실보다 더 깨끗했어요. 저녁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려고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전광판에 버스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7번 버스 2분 후 도착, 15번 버스 5분 후 도착 이런 식으로요. 정말 정확한가?
궁금해서 기다려봤는데 정말로 2분 후에 7번 버스가 도착했어요. 오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버스 시간표는 있어도 실제로는 언제 올지 알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만난 대학생과 이야기하게 됐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네, 정말 편리하네요. 버스 시간도 정확하고. 저희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몇 년 전부터 시스템이 좋아졌죠.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GPS로 버스 위치를 실시간 추적해서 시간을 계산해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요?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스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 그렇구나. 저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싫어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큰 차이가 없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가격의 투명성이었어요. 진료비, 약값, 교통비 모든 게 정해진 가격이 있었고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씌우는 일도 없었어요. 이게 진짜 공공 서비스구나. 프랑스도 공공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촘촘함과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베르나르가 말했던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티가 난다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오히려 많은 면에서 프랑스보다 더 앞서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서울로 올라가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숙소를 찾던 중 우연히 한국 프랑스 문화교류 포럼이라는 행사 포스터를 봤어요.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체험담이라는 세션도 있더군요. 재미있겠네. 호기심이 생겨서 참가 신청을 했어요. 나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사람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포럼이 열린 곳은 강남의 한 문화센터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외국인 참가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말했어요. 오늘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내 차례가 되어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장피에르입니다. 저는 레스토랑 경영을 배우러 한국에 왔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청중들이 관심 있게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부정적인 선입견도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강원도에서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투명한 가격, 친절한 서비스, 효율적인 시스템들을요. 특히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려 문화였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도 모두가 서로를 생각하며 행동하더군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긍정적인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었나요? 언어 소통은 어떠셨어요? 다시 방문할 계획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좀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미화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질문해주세요. 그 남성이 일어서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CCTV가 너무 많아서 시민들이 감시당하며 사는 거예요. 범죄는 막지도 못하면서 프라이버시만 침해하죠. 나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CCTV 때문에 감시받는다는 느낌도 없었고요. 청중들 중에서 한 경찰관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강릉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데요. 작년 강릉 지역 강력 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0.3건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CCTV는 범죄 예방과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남성이 또 다른 주장을 했어요. 한국 공중화장실은 무료라고 자랑하지만 관리가 허술해서 늘 고장나 있고 위생 수준도 유럽보다 뒤처져요. 이번에는 내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이용한 공중화장실들은 모두 깨끗했고 화장지나 비누도 충분히 비치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프랑스의 유료 화장실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시민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강남구청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현재 서울시 공중화장실 청결 만족도는 94%입니다. 하루 3회 청소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관리 앱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시민들이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실제 데이터와 시스템을 보여주니까 그 남성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그 남성은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복잡하기만 하고 영어 안내도 부실해서 외국인은 길을 잃기 일쑤예요. 선진국답지 않죠. 이때 청중석에 있던 외국인이 손을 들었어요. 독일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 지하철을 처음 이용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영어 안내도 잘 되어 있고 스마트폰 앱도 정말 편리했습니다. 사회자가 지하철 공사 직원을 호명했어요. 현재 서울 지하철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 방송을 하고 있고 모든 역사에 다국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전용 헬프데스크도 운영 중입니다. 스크린에 실제 지하철 앱 화면이 나타났어요. 영어로 된 노선도와 실시간 도착 정보, 환승 안내까지 정말 자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앱 다운로드 수가 외국인 이용자만 150만 명을 넘었어요. 그 남성이 점점 초조해지는 게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병원은 값이 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차별이 심하고 의료진들도 영어를 못해서 소통이 안 돼요. 나는 강릉 보건소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저는 배가 아파서 보건소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진료해 주셨어요. 진료비도 2만 원밖에 안 했고 차별받는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청중석에 있던 의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는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일하는데요. 현재 전국 상급 종합병원의 95%가 외국인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영어 교육도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응급실은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진료를 제공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서 차별은 있을 수 없어요. 실제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도 스크린에 나타났는데 9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더군요. 그 남성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한국 버스 정류장은 시설만 화려하지 사람들은 줄도 안 서고 무질서해요. 버스 시간도 부정확하고요. 이때 청중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 요즘 버스 정류장 가본 적 있어요? 다들 줄 잘 서고 있는데요. 시민 한 명이 휴대폰으로 버스 앱을 켜서 보여줬어요. 지금 이 앱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도착 시간 오차는 1분에서 2분 이내예요. 실제로 7번 버스 3분 후 도착이라고 정확히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 서는 건 이미 문화로 정착됐어요. 새치기 하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여러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남성은 한국 공항은 겁만 크고 화려하지 환승 절차가 복잡하고 직원들도 불친절해요. 세계적 허브라는 건 과장이죠 라고 말했어요. 이때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일어났어요. 인천공항은 연속 12년 세계 공항 서비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환승 소요 시간은 평균 45분으로 세계 최단 수준이고 직원 친절도 만족도는 96%입니다. 그리고 22개 언어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I 로봇과 다국어 안내 데스크도 운영 중입니다. 실제 수상 내역과 통계 자료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나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인천공항을 이용했는데 정말 편리했어요. 표지판도 명확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 남성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게 보였어요. 모든 주장이 현실과 데이터로 반박당했거든요. 청중들도 그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사회자가 정리하며 말했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남성은 결국 글쎄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라고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어요. 승부는 완전히 끝난 상태였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왔어요. 정말 좋은 발표였어요. 우리나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한 대학생이 물어봤어요. 아까 그분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이 아닌 게 많았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과는 정반대였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어느 나라든 그런 사람은 있죠. 중요한 건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덕분에 우리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봤어요.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사실과 데이터로 차분하게 반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태도가 훌륭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일반 시민들도 자기 나라의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버스 앱, 병원 시스템, 공항 서비스 같은 것들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근거 있는 반박이 가능했던 거죠. 베르나르 같은 사람들이 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질투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무지 때문일까요? 어쨌든 오늘 포럼에서 진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역시 직접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구나. 다른 사람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휘둘리지 말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2주를 보낸 후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특히 고객을 대하는 방식, 가격의 투명성,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이에요. 파리에 도착해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모두 놀랐어요. 장피에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 형이 말했습니다. 뭔가 많이 배워온 것 같아 보여. 정말 그래요.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아버지,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서비스도 훌륭하고 시스템도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고객을 속이지 않아요.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는데? 가격이 정말 투명해요. 메뉴에 적힌 가격이 진짜 가격이거든요. 숨겨진 요금이나 갑작스러운 추가 비용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배울 게 있겠군. 그리고 직원들이 정말 친절해요. 팁을 받기 위한 가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서비스예요. 흥미롭군. 그럼 우리 레스토랑에도 적용해 볼 만한 게 있을까? 나는 며칠 동안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우리 레스토랑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구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투명성이었어요. 아버지, 우리도 메뉴 가격을 더 명확하게 표시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지금은 와인이나 사이드 디시 가격이 별도 메뉴에 있잖아요. 이걸 메인 메뉴에 함께 표시하면 손님들이 미리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체 가격이 비싸 보일 수도 있어.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투명성을 고객들이 더 좋아하던데요. 나중에 놀라는 것보다 미리 아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료 서비스 확대였어요. 아버지, 식전빵과 물을 무료로 제공하면 어떨까요? 그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한국에서는 반찬을 무료로 무제한 제공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고객 만족도가 높고 재방문율도 좋았어요. 흥미로운 관점이군.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도 있겠어. 네, 그리고 고객들이 더 편안하게 느끼고 추가 주문도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키즈존 설치였어요. 우리 레스토랑에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키즈존? 네, 한국에서 봤는데 아이 동반 가족들이 다른 손님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 가족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 그런데 공간이 부족할 텐데 본점 2층 구석 공간을 리모델링하면 될 것 같아요. 투자비는 들겠지만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대기 시스템 개선이었어요. 아버지, 우리도 대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어떤 시스템? 번호표를 주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손님들이 언제쯤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게요. 그런 시스템이 있나? 한국에서는 앱으로도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손님들이 레스토랑 밖에서 기다리면서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 수 있었죠. 정말 편리하겠군. 고객 만족도도 올라갈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는 직원 교육이었어요. 아버지, 우리 직원들에게 진정한 서비스 마인드를 교육하면 어떨까요? 어떤 식으로? 팁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서비스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에서는 직원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더라고요. 무엇이 불편할지, 무엇을 원할지 미리 예상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흥미롭군. 우리 직원들도 그런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아버지는 며칠 동안 내 제안들을 검토하더니 하나씩 실행해보자고 했어요. 장피에르, 네가 제안한 것들을 단계별로 도입해보자. 효과가 있으면 다른 지점에도 적용하고. 첫 번째로 가격 투명성부터 시작했습니다. 메뉴를 새로 제작해서 모든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했어요. 와인, 사이드 디시, 디저트 가격까지 모두 메인 메뉴에 포함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걱정했어요. 사장님, 이렇게 하면 전체 가격이 비싸 보일 텐데요. 매니저 미셸이 말했습니다. 고객들이 놀라서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신뢰감을 줄 거예요. 실제로 새 메뉴를 도입한 후 고객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가격이 명확해서 좋네요. 미리 계산할 수 있어서 편해요. 다른 레스토랑은 나중에 추가 요금 나올 때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걱정이 없네요. 한 달 후 매출을 확인해 보니 오히려 증가했어요. 고객들이 안심하고 추가 주문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였죠.
역시 투명성이 신뢰를 만드는구나. 아버지도 만족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료 서비스를 확대했어요. 식전빵과 물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고객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어요. 빵이 정말 맛있네요. 무료로 주시다니 감사해요. 다른 레스토랑에서는 빵도 돈 받는 곳이 많은데 고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전체 주문량도 늘어났습니다. 심리학적인 효과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 무료로 뭔가를 받으니까 고객들이 더 관대해지고 추가 주문에도 부담을 덜 느끼는 거였죠. 이게 바로 한국에서 배운 선순환 구조구나. 세 번째로 키즈존을 만들었어요. 2층 구석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투자비가 꽤 들었지만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아이와 함께 와도 다른 손님들 눈치 보지 않아서 좋아요.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으니까 저희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어요. 가족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키즈존이 없던 기존 고객들 중 일부가 불만을 표했거든요. 왜 갑자기 애들 소리가 들리냐는 거였죠. 이건 한국과는 다른 프랑스의 문화적 차이였어요. 아버지와 상의해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키즈존을 좀 더 격리된 공간으로 만들고 방음 시설을 보강했어요. 그리고 가족 고객과 일반 고객의 식사 시간대를 어느 정도 분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하니까 두 그룹 모두 만족하네. 한국의 아이디어를 프랑스 상황에 맞게 현지화한 거였죠.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게 중요했어요. 네 번째로 대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간단한 번호표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앱으로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개발비가 꽤 들었지만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언제쯤 앉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아요. 밖에서 쇼핑하고 오면 되니까 편해요. 다른 레스토랑들도 이런 시스템 있으면 좋겠어요. 경쟁 우위가 생긴 거였죠. 마지막으로 직원 교육을 강화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진정한 서비스 마인드를 우리 직원들에게도 전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고객을 진심으로 배려하라고 웨이터장이 의아해했어요. 그럼 팁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한 서비스를 하라는 거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계속 시도했어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미리 생각해봐. 물이 떨어져 가면 미리 채워주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용 의자를 준비하고 아, 그런 거군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팁도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진심 어린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더 감동을 준 거였죠. 6개월 후 결과를 정리해봤어요. 매출은 23% 증가했고 고객 만족도는 40% 향상됐습니다. 재방문율도 35% 올라갔어요. 컴플레인은 오히려 60% 감소했고요. 정말 대성공이야. 아버지가 기뻐했습니다. 장피에르, 내 덕분에 우리 레스토랑이 완전히 달라졌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한 결과예요. 이제 다른 지점들에도 확산해보자. 하지만 모든 지점에서 똑같은 성공을 거둔 건 아니었어요. 지역별로 고객 성향이 달랐고 직원들의 적응 속도도 달랐거든요. 특히 파리 외곽 지점에서는 키즈존이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역시 현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구나. 한국의 좋은 점들을 배우되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했어요. 1년 후에는 우리 레스토랑이 지역에서 소문이 날 정도가 됐어요. 가격이 정직한 레스토랑, 서비스가 진짜 좋은 곳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경쟁 업체들도 우리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장피에르, 정말 잘했어. 형이 격려해줬습니다. 한국 다녀온 게 정말 잘한 일이었네. 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고객을 대하는 진정한 자세를 배웠죠. 물론 한계도 있었어요. 프랑스의 노동법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모든 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핵심 철학만큼은 확실히 배웠습니다. 고객을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배려하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말이에요. 1년 반이 지난 후 우리 레스토랑은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원칙들을 프랑스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베르나르가 우리 레스토랑에 예약을 했다는 거였어요. 베르나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카고에서 만나 한국에 대해 온갖 거짓말을 했던 그 사람 말이에요. 베르나르 듀퐁이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이세요? 예약 담당 직원이 물어봤어요. 아, 네. 아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레스토랑에 온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손님은 손님이니까 정중하게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또 부정적인 말을 할까봐 걱정되긴 했지만요. 베르나르가 도착했을 때 나는 직접 맞이했습니다. 베르나르 씨, 어서 오세요. 아, 장피에르, 정말 오랜만이네. 그는 예전보다 좀 수그러든 모습이었어요. 소문 들었어. 너의 레스토랑이 정말 잘 된다며? 감사합니다.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나는 최상의 서비스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배려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를 조용한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베르나르가 메뉴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격이 정말 명확하게 되어 있네. 모든 게 다 적혀 있고. 네, 저희는 가격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레스토랑들과는 다르군. 식전 빵과 물이 나왔을 때도 그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이것도 무료인가? 네,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요즘 빵도 돈 받는 곳이 많은데. 그의 목소리에서 어떤 변화가 느껴졌어요. 음식이 나온 후 베르나르가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솔직히 말할 게 있어. 네, 말씀해보세요. 1년 전에 내가 한국에 대해 한 말들 사실이 아니었어.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조용히 들었어요. 나도 한국에 가봤거든. 너와 비슷한 시기에 말이야. 정말요? 응. 그런데 내가 경험한 건 너와 완전히 달랐어. 정말 좋았거든. 베르나르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왜 저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질투였어. 솔직히 말하면. 질투요?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거든. 그런데 젊은 너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러 다니고 배가 아팠어. 베르나르는 계속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너를 디스커지하고 싶었어. 한국 가지 말라고. 정말 어이없네요.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그의 사과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너는 정말 한국에 갔구나. 그리고 뭔가 대단한 걸 배워왔고, 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이 레스토랑만 봐도 알겠어. 뭔가 다르거든. 베르나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특히 직원들 태도가 달라. 진짜 배려하는 게 느껴져. 한국에서 배운 서비스 마인드예요. 그리고 가격도 정직하고 여기서 먹으면 나중에 놀랄 일이 없겠어.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때 다른 테이블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한 고객이 큰 소리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서비스가 이게 뭐예요? 40대 남성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그 테이블로 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음식이 늦게 나왔어요. 30분이나 기다렸다고요? 죄송합니다. 주방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방에 가서 확인해 보니 그 고객의 스테이크를 미디엄으로 주문받았는데 웰던으로 나갔다가 다시 조리하느라 늦어진 거였어요. 우리 실수였습니다. 다시 그 테이블로 가서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로 스테이크를 잘못 조리해서 다시 만드느라 늦어졌어요. 그럼 할인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오늘 식사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다음번에 오시면 20% 할인해 드릴게요. 고객의 표정이 누그러들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게까지 해주시는군요. 저희 실수였으니까요. 대신 다음에는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용서해 드리죠. 고객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베르나르가 그 장면을 지켜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저런 대응을 보니까 왜 손님들이 많이 오는지 알겠어. 실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해요. 한국에서 배운 거야? 네,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하는 문화였어요. 나 같으면 고객이 까칠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역시 다르구나. 식사를 마친 베르나르가 계산할 때도 놀랐어요. 정말 메뉴에 적힌 가격 그대로네? 당연하죠. 추가 요금 같은 건 없어요. 서비스 차지나 팁은 고객이 만족하시면 주시는 거고 강요하지 않아요. 정말 다른 레스토랑들과는 완전히 다르군. 한국에서 본 정직한 가격 정책을 배웠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신뢰하는구나. 베르나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베르나르가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정말 미안했어. 그때 내가 한 말들 말이야. 이제 됐어요.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 됐으니까요. 너 정말 성숙해졌구나. 한국에서 배운 게 단순히 서비스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졌죠. 그게 뭔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요. 베르나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다시 가보고 싶어. 이번에는 편견 없이 제대로 보고 싶거든. 그러세요.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장피에르.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 그가 떠나고 나서 나는 혼자 생각해봤어요. 1년 반 전 시카고에서 만났던 부정적이고 질투심 많던 베르나르가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베르나르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장피에르, 며칠 전 내 레스토랑에서의 경험이 계속 생각나. 나도 내 사업을 다시 정비해 보려고 해. 혹시 조언해 줄 수 있어? 나는 기꺼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그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 고객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 운영 방식을 말이에요. 6개월 후 베르나르의 사업도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도 가격을 투명하게 하고 고객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어. 고마워, 장피에르. 그해 연말 우리 레스토랑은 지역 최우수 레스토랑 상을 받았습니다. 고객 만족도 1위, 가격 투명성 우수상, 직원 서비스 우수상까지 3관왕이었어요.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서비스 정신, 그것을 묵묵히 실천해준 우리 직원들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한국의 강원도에서 만났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식당 사장님, 민박집 아주머니, 보건소 직원분들, 그리고 버스에서 만난 시민들까지 그분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배려가 오늘의 저희를 만들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신뢰는 절차가 만들고 절차는 시민이 완성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레스토랑 운영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해요.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뭔가요? 한국에서 배운 3가지가 핵심이에요. 생활 편의를 위한 시스템,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그리고 효율적인 디지털 운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셨나요? 가격을 투명하게 하고 무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객 대기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의 마음가짐 변화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더 많은 프랑스 레스토랑들이 이런 방식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국에 다시 가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 가족 사업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저도 그때 한국에 간 결정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말이야. 아버지도 이제는 한국의 좋은 점들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럼 숫자가 말해주잖아. 매출도 늘고 고객 만족도도 올라갔잖니.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미국에서의 실망, 베르나르의 거짓말, 그리고 한국에서의 감동적인 경험들,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냈어요. 특히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따뜻했던 할머니, 진심으로 도와주던 시민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던 공무원들, 그들이 만들어낸 신뢰의 선순환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고마움을 전해야지.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었어요. 아직도 한국에서 배울 게 많을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의 한국 여행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방문해보고 싶은 한국의 지역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벌써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부산 추천해요. 제주도는 어때요? 저도 강원도 가보고 싶어요. 한국 음식 정말 맛있죠?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베르나르의 거짓말이 오히려 나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의 경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신뢰는 정말 절차가 만들고 절차는 시민이 완성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신뢰의 선순환이 사회 전체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